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이란 전쟁 소식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했던 임시 휴전 기한이 끝났죠. 23일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 그러니까 지났으니까 끝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끝나는데 기한 없다. 즉 내가 때리고 싶을 때 때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 좌파 언론들은 어떻게 받아쓰냐. 기한 없이 무기한 연장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쓰는 자들도 있던데 기가 막히죠.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에 있는 미국인들, 그러니까 순수 미국인들은 거의 없을 테고 이란과 미국의 이중 국적자들, 그 중에서 이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이중 국적자들, 그들에게 신속하게 빠져나와라 라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로가 임시적으로 열렸고, 그리고 지금 육로도 임시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절대 미국 여권 사용하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라 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 2월 말 미국이 이란을 공습 시작할 때 그때와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테헤란에서 방공 전투가 식별됐어요. 드디어 미국이 또 이스라엘이 다시 공습을 재개하는가,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란이 그 컨테이너선 2척을 납포했죠. 그게 또 진실은 또 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이 와중에 한국 외교부는 이란에 가서 무슨 청나라 황제 아련하듯이 굽신거리고 있는 상황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제 있었던 호르무즈 해협 컨테이너선 납포 사건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번 납포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제해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요란하게 선전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이 보낸 특사가 이란 입국 2주 만에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를 보여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4월 21일 호르무즈 해협 이란 영해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프란체스카, 에파미노다스 등 화물선 2척을 납포한 것을 휴전협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별다른 대응 계획이 없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현지 시각 4월 22일 밝혔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납포된 선박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선박이 아니었다라며 언론은 이란의 해군을 괴멸시켰다는 대통령의 주장을 깎아내리기 위해 이 사건을 과장하고 있다. 이란은 한때 중동에서 해군력이 가장 강했지만 지금은 해적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납포된 프란체스카 호는 길이 363m, 적재 용량 11,668 TEU의 화물선으로 파나마 선적이지만 스위스 해운 회사인 MSC 소유의 선박이고, 에파미노다스는 길이 299m, 적재 용량 6,690 TEU의 화물선으로 라이베리아 선적이지만 그리스 해운 회사 테크노마르 쉬핑 소유의 선박입니다. 납포된 선박들은 정상 항로로 항해하다가 납포 직전 이란 영해 쪽으로 전속 항해하며 화를 자초했는데요. 이들과 동행했던 파나마 선적 화물선인 유포리아 호는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현재 UAE 코르파칸 앞바다에서 UAE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지만 미국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나라고, 그리스는 유럽연합 내 좌파 국가들의 눈치를 보며 미국의 지원 확대 요구를 외면해온 나라여서 미국은 해당 선박들의 납포 순간에 별다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선박을 위협한 이란 측 수단은 그동안 언론이 그토록 위험성을 선전했던 드론이나 미사일, 기뢰가 아니었는데요. 복민을 쓴 채 낚싯배를 타고 접근한 이란 혁명수비대원들은 멈춘 배에 아무 저항 없이 승선해 배를 장악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드론이나 미사일, 어뢰와 같은 위협이 없다는 사실이 선박들의 호르무즈 탈출을 통해 증명되고 있음에도 워싱턴 포스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20여 개의 기뢰가 부설되어 있고 이를 제거하는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보도에 대해 미 전쟁부 션 파넬 대변인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며 이 보도가 허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권이 지난 4월 10일 이란에 보낸 정병하 특사는 이란에 도착한 지 거의 2주 만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 이란의 선전전에 활용당하고 조현 외교장관의 안부를 아라그치에게 전하고 나왔는데요.
도대체 이재명 정권은 이란에 무슨 약점을 잡혔기에 이 불량 정권 앞에서 이렇게 굽신거리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참 기가 찬 이재명 정권입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2척이 납포되었습니다. 아주 큰 컨테이너 선박하고 좀 큰 컨테이너 선박하고 2척이 납포되었어요. 자, 이 프란체스카 정말 거대하죠. 11,668 TEU. 정말 거대한 컨테이너선인데 MSC, 그러니까 스위스 소유의 선박입니다. 그런데 납포당할 때 이렇게 짐을 싣지는 않고 짐이 없는 그런 빈배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납포당했냐? 좀 이상하다. 또 어떤 세력에게 납포당했냐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이 선박을 납포한 이란 해군입니다. 이건 무슨 모터보트, 뒤에 이 엔진 2개 달고 있는 모터보트죠. 이거 그냥 낚싯배로 쓰는 그런 겁니다. 기관총 이런 것도 다 감추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좀 이상한 게 여기 사이드 도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열어줬을까요? 이걸 열지 않고 계속 달리기만 하면 이따위 배들은 이렇게 거대한 선박에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수단이 전혀 없어요. 이란이 저 공역에 헬리콥터를 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수단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저 문을 열어주고 배를 세웠을까라는 건데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모터보트가 계속하게 달려와서 이제 선박을 등선하려 하는데 저 선박이 저 물결이 없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이 좌초당했나? 이런 설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선장이 마지막 무전에 공격받고 있다라고 하고는 이제 SOS 무전이 꺼졌어요. 그래서 시동 끄고 그냥 패닉룸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문을 열지 말았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청해부대 파견 직전의 그런 훈련 이런 것들도 현장 참관해서 보고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 UDT 대원들이 조그만 단정을 타고 사다리를 걸고 해적선에 올라타든지 아니면 납포된 우리 상선에 올라타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선박에는 도저히 사다리 걸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없죠. 수십 미터짜리 사다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배는 서서 나 잡아가세요 하고는 이렇게 당해줬습니다. 좀 의욕스러운 장면이고 그냥 최대 속도 한 20노트 속도로 달려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의 선체 구조 그리고 이러한 지금 이 해군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장 이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정말로 해결할 수 없나? 정말로 이란 해군이 서라면 설 수밖에 없냐? 이런 것들을 이번 주말 심층 분석 때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과 같이 나왔던 배가 3척인데 2척은 이렇게 이란에 납포됐고 한 척은 도망 나왔어요. 자, 이렇게 가다가 이란이 지정한 그런 항로로 갔죠. 그리고 왜 이들이 이렇게 이 항로를 취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오만 쪽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계속 오만 쪽에 기뢰가 있다라고 협박 기사를 주류 언론에서 내니까 겁나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란 쪽으로 돌아 나오다가 여기서 납포가 된 거고 이 배는 서라는 걸 서지 않고 그대로 그냥 도망 나와서 이렇게 UAE 앞으로 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안 서면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다시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그리고 여기는 위험하다라는 기사를 띄웠는데 뭐냐? 자,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보도합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익명을 요구한 3명의 관계자는 이란이 페르시아만을 통해 중동 석유가 이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 20개 이상의 기뢰를 부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자, 익명을 요구한 3명의 관계자 라고 카드라 통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개 이상의 기뢰가 부설됐을 가능성, 그래서 살짝 빠져나갈 공간을 마련해 두고 저는 줄곧 이야기하죠. 기뢰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일부 기뢰는 GPS 기술을 이용해 원격 부설돼 미군이 탐지하기 어렵다고 의원들에게 밝혔고, 아니 기뢰가 무슨 GPS 합니까? 물속에 들어가는데 GPS가 통합니까? 그 전파가. 다른 기뢰들은 이란이 소형 보트를 이용해 부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소형 보트, 아까처럼 모터보트를 타고 기뢰, 그 거대한 기뢰, 300kg짜리 기뢰를 바다 건너 오만 쪽까지 와서 부설할 수 있다고요? 이게 넌센스죠. 미국은 이 기뢰를 모두 제거하는데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넘어 11월로 예정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못해서 결국은 공화당이 선거에 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결정은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지지를 얻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그냥 정치적으로 까는 이런 기사를 워싱턴 포스트가 내면서 가짜뉴스를 이야기했죠. 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뢰는 없을 가능성이 없다. 이것도 제가 심층 분석해서 같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니까 미 전쟁부에서 즉각 그거 가짜뉴스다 하고 부인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 전쟁부 대변인입니다. 호르무즈 상황에 대해 의회에서 기밀 브리핑이 있었지만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확하지 않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허위 주장을 보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특정 의제를 관철하는 데 더 관심이 있음을 분명히 보였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의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데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가짜뉴스 하는 언론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는 워싱턴 포스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가짜뉴스 계속하고 트럼프하고 적대시하고 하다 보니까 구독자 수가 급감해서 미국 언론들은 이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이 온라인도 다 돈을 받고 하죠. 그래서 구독자 수가 급감해서 이 기자들 40%를 해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는 언론이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 특사단이 이제 14일 만에 아라그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라그치 만나는 영상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무슨 굽신하고 들어갑니다. 네, 아주 굽신해요. 과거에 청나라 황제 만나러 간 조선 사신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청나라 황제 예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14일 만에 무슨 라흐바르도 아니고 폐쇄시킨 대통령도 아니고 외교장관 만나는데 14일 걸렸어요.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우리 한국 외교부에서는 말도 안 하고 이 이란 외교부에서 선전전을 합니다. 왜? 한국이라고 하는 아주 중견 국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40일간 이란을 상대로 자행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침략과 전쟁 범죄를 알아야 하고, 이란 국민을 향한 침략과 잔혹한 범죄를 규탄하는 각국의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으로서 국가 안보와 이익 수호를 위해 국제법, 국내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침략자들에게 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을 어마어마하게 비난하고 한국과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하면서 한국도 마치 같이 동참하는 듯한 이런 바보 같은 선전전에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건데, 기가 막힌 외교 천재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지난 2월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이란 내에 머물고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이란을 탈출하라는 대피 권고를 내렸다는 소식, 전쟁 발발 전에 가장 먼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기한 없는 휴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또 대피령을 발령했는데, 이와 동시에 테헤란에서 2주 만에 대공작전이 보고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 동부 시각 4월 21일 오후 이란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이란에서 즉각 대피하라는 대피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란 가상대사관 사이트와 스마트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 일명 스텝을 통해 일시적으로 이란 영공이 개방됐다라며 이란 체류 미국인의 즉각 출국을 권고하면서도 이란 당국이 미국 시민의 출국을 막거나 출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이란 이중 국적자의 경우 출국할 때 반드시 이란 여권을 사용해야 하고, 미국 여권을 휴대할 경우 불심 검문에서 체포, 구금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란을 탈출한 뒤에 안전한 국가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여권을 신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이 현재 열려있는 상태라며 육로를 통해 이란을 탈출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는데요. 이는 미 국무부가 이란 내 체류 중인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2월 5일에 발표한 내용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이 같은 추가 대피 권고를 내린 것은 미국이 이란에서 추가 군사작전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해당 발표가 나온 직후인 4월 22일 밤 이란 전역에서는 휴전 발효 2주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반공작전이 보고됐습니다. 이란 서부 지역에서는 4월 22일 야간부터 전투기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비행 소음이 청취됐다는 보고가 있었고 테헤란에서는 23일 02시 45분부터 03시 15분 사이 치트가르, 부메헨, 파르디스에서 대공포와 지대공 미사일 사격, 공중폭발 섬광이 관측되었습니다. 반공작전이 보고된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휴전 연장 시한 종료 이전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란 내에서는 미국이 휴전 합의를 깨고 이란 공습을 재개했다는 분석부터 해당 폭발음과 섬광이 이란군의 반공훈련이라는 분석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악시오스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출처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3에서 5일의 협상 시한을 더 주고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를 낸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저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이란과의 전쟁 종식 시점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협상을 서두를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대규모 공격 재개에 앞서 주요 전력이 작전 구역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함이라는 평가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 협상은 엎어졌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국의 D-Day가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의 피말리는 공포의 시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란의 화물기들, 예객기들이 탈출하고 있죠. 그거 타고 빨리 나가라.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육로로도 탈출할 수 있다. 임시로 지금 잠시 열렸으니까 빨리 나가라. 라는 이런 경고를 가상 대사관 사이트에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여권 보여주면 위험하니까 절대 미국 있는 거 표시 내지 말고 이중국적자니까 이란 여권 가지고 일단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거 보면 이게 지난 1월부터 쭉 이런 경고를 하다가 이제 2월 5일 현지 시각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2월 당시 6일 이때 발령한 경고. 이때 오늘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리고는 28일 이제 때리기 시작했고 3월 들어갔죠. 그래서 곧 공습이 재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뭐 이 상황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뭐 협상, 자, 이런 가운데 테헤란 시내에서 방공 전투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대공 사격하는 탄이 올라가는 모습,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관측되고 있어요. 뭐가 없는데 갑자기 밤에 탄이 왜 올라갈까요? 대공포가, 또 대공 미사일이. 그래서 뭔가가 폭격하러 들어왔던지 아니면은 방공 훈련을 했던지 뭐 이런 갑론을박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악시오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3에서 5일의 시간을 더 줬다. 이게 뭐냐? 원래 휴전 21일까지 하기로 했다가 하루 더 줬다. 22일까지. 그리고 또 20일 지나니까 또 3에서 5일 더 줬다. 자꾸 트럼프가 뒤로 물러난다는, 그래서 트럼프가 협상에 못 매달고 있다는 이런 이미지를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자꾸 내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직접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전 세계 인류의 99.99%일 테니까 모든 사람들은 트럼프가 지금 협상에 아주 목매달고 있구나. 또 우리 한국 언론에서 내는 제목처럼 트럼프가 지금 출구 전략, 출구를 찾고 있구나. 그래서 궁지에 몰렸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가짜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적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휴전은 기한이 없다. 뭐 3에서 5일, 뭐 하루 연장 이거 없다. 그냥 기한 없다. 그 말은 뭐냐? 또 그걸 좌파 언론들, 반 트럼프 언론들은 기한 없이 무기한 가서 계속 이 협상을 갈구한다.
이런 쪽으로 또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때리고 싶을 때 때린다. 이 말인 겁니다. 기한 없다 이 말은 내가 때리고 싶을 때 때리는 거지 뭘 날짜를 정해놓고 하냐 이제. 시간 지났으면 내가 그 다음부터 내가 정하는 거지.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D-Day가 언제인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버텨야 하는 이란 지도자들. 뭐 여기 페제시키안도 있고. 근데 페제시키안 아직 때리지 않고 있는 거 보면 3부 여인 중에 하나인데 아직 안 때리고 있는 거 보면 이 사람은 협상파인 것 같고 여기 라리자니는 이미 죽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갈리바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그래서 이런 이란 지도자들 지금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곧 전쟁이 재개될 것 같은데 저런 알럿 경고가 떴기 때문에 며칠 내로 아마 이번 주말쯤 해서 다시 폭격이 재개될 것 같다. 그 시작점은 부시 항모 전단이 이 호르무즈 해협 입구로 와서 세팅되는 그 시점부터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